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증시가 조금 무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증시가 바닥을 잡아가는 듯한데 좀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약세장이 좀 지속되다 보면요, 증시 토크 주제를 좀 잡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이 좋으면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약세장일 때는 좀 뭐랄까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간 증시 토크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기업 문화 중에 이게 당연시 되고 있는 그런 기업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경영승계에 관한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고요. 자, 이 경영승계가 있는 전후 사정에 따라서,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소액 투자자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에서는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경영승계가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그렇습니다. 자, 한국 기업 문화에서 경영승계는 당연한 고정관념처럼 인식되어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TV 드라마에서도 꼭 등장하는 소재가 남자 주인공이나 혹은 여자 주인공의 집이 대기업 내지는 어떤 큰 기업의 경영승계를 밟고 있는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 꼭 양념처럼 등장하죠. 요게 이제 뭐랄까, 그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여자 주인공이 좀 평범한, 예, 집의 가정의 딸이라든가, 또는 여자 주인공이 대기업의 그 딸이라면은 남자 주인공은 평범한 집의 아들이라든가 그런 식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결혼하면 경영승계에 지장이 많어 막 이러면서 막장 드라마로 이렇게 빠지게 되죠. 가끔씩 알고 봤더니 요 두 관계가 알고 봤더니 버려진 혹은 숨겨진 자식이었다더라 이렇게 가면서 더 막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경영승계 과정이 꼭 드라마에 등장할 정도로, 자, 우리나라의 경영승계는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고정관념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경영승계 과정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영승계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오너가 자식에게 너 이제부터 회장해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이 회사의 절대 지분을 보유해야지만 경영승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너가 제대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 자식에게 회장직을 넘겨주고 해봐야 오너가 사망하고 나면은 제3세력에 의해서 경영권이 박탈당하고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일정 부분 확보해 놓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를 쓰기도 하고, 또는 전공법을 쓰기도 합니다. 꼼수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자식이 경영하는, 경영 2세가 경영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든가, 또는 이렇게 해서 실적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룹 핵심 계열사하고 합병하는데 그 비율을 좀 불리하게, 개인 투자자한테는 불리하게 하고 경영 2세한테는 유리하게 해서 좀 이제 불공정한, 예, 합병을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식의 지분을 높이는 그러한 꼼수를 쓰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지분을 증여하거나, 또는 자식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게 하는 방법도 전부터 쓰여왔지만 계속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상하게도
경영승계가 진행되는 그러한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요, 안 올라요. 이상하게 안 올라요. 그리고 보면 공시가 기본적인 정기 공시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이 회사에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뉴스에 잘 나오지 않고 나쁜 소식은 잘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회계상 수치로는 좋은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너무 보수적인 회계를 써가지고 분명히 회사의 이익은 작긴 한데 현금 흐름, 영업에 의한 현금 흐름이 매우 좋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죠? 뭔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주가가 올라가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오너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거나 경영승계가 진행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 극단적인 회계적 보수적 회계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소식을 자랑하지 않는 주가 부양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의도하지 않았던 경영승계 과정에서 핵심 계열사, 캐시카우라고 불리는 핵심 계열사의 주가가 생각보다 낮은 수준에서 힘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과정에서도 경영 2세가 꾸준히 지분을 사들이는 그러한 공시를 우리가 왕왕 상장 회사들 사이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투자한 회사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요, 저렇게 이제 경영승계가 진행이 돼서 경영승계가 마무리되게 되면은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한번 뒤에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자, 참고적으로 주가 차트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회사의 주가 차트는요, 2010년쯤에 경영 2세에게 갑자기 경영승계를 하게 된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회사의 오너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 있었어요. 자, 이상하게도 그 직전까지는 주가가 안 올라요. 이 회사 참 좋았습니다. 밸류에이션 좋고 배당도 뭐 꾸준히 주고 참 좋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다가 이상하게 경영승계가 갑자기 진행된 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몇 년 동안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경영승계가 있다고 해서 꼭 저런 것은 아니지만, 뭐랄까, 여러 가지 의혹과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영승계 전후 숙청과 찬양. 와, 이거 좀 무섭죠? 자,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을 보더라도 왕이 바뀌어서 세자가 새로운 왕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대신들을 쳐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안 맞는 대신이 있다 그러면 쳐내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신하들을 높게 들여오게 되죠. 일종의 뭐 숙청? 뭐 숙청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자리에서 물러나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왕이 됐든 새로운 경영진이 됐든 자신이 회사 내부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뭔가 회사에서 조직원들에게 뭔가 뭔가 폼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서 정치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경영을 잘해서 회사의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즉, 경영 2세가 이제 승계자가 되고 난 후에는 내 덕분에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조직 정치적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빅베스 효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
새로운 경영자가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께서도 내 부모님께 내가 회사를 물려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인지상정상 아버지 때 또는 어머니 때 있었던 임원들을 그대로 계속 끌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게 아버지 어머니 때의 임원이지 내 때의 임원은 아니거든요. 또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킨다고 해서 그 임원분들이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장유유서 정신이 강한 경우에는 말 안 들으십니다. 예. 새로운 경영 2세가 뭔가 의욕을 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젊은 임원들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따라와주고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아버지 때 또는 어머니 때 임원이 계속 자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임원들을 어느 정도 내치는 작업을 할 거고, 이때 회계적으로 볼 때 잠재되었던 부실들을 일시에 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조선왕조 500년처럼 한번 어투를 넣어보면요, 좀 말투가 좀 좀 재수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문구만 싹 읽어주세요. 제가 빨간 줄로 긁겠습니다. 너가 추진한 사업의 부실이 수백억이다. 사표 쓰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시에 다 털어냅니다. 부실을 잠재적으로 몇 년 뒤에는 이게 부실화될 수 있는 걸 다 털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요, 회계적으로 가벼워져요. 그냥 대충 헤엄쳐도 흑자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실적이 경영 2세가 취임했을 때는 안 좋아졌다가 일정 시간 지난 뒤에는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빅베스 효과고, 그로 인해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거 봐라, 경영 2세인 내가 자리를 하게 되니까 실적이 좋아지지 않느냐. 그러면 회계를 잘 모르는 일반 직원들은 역시 새로운 경영 2세가 자리를 하시니 실적도 좋아지고 성과급도 좋아지고 박수 착착착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요 기간에 실적도 좋아지니 주가도 올라가고, 아주 호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경영 승계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상승하면 자신의 체면도 살아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지분권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제3세력이 주식을 매입하는 그러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50,000원이 됐다 그러면 5배나 더 힘들지 않습니까? 자, 당연히 경영권 공격 시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 2세가 자리를 하게 되면요, 일정 기간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따라 올라가고, 그러면서 경영권이 방어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 뒤에 한 2, 3년 뒤에 경영을 잘하면은 계속 승승장구하겠지만, 그 이후에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톡 꺾여버리게 되겠지만 말이죠. 자, 어쨌거나 요 전후 과정을 보게 되면요,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 단계에서 이상하게,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주가가 힘이 없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순간부터 이상하게 주가가 힘이 더 급하게 빠지기도 하고 빅베스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다면요,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한두 해 진행되는 경영 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법 긴 기간 가야 될 주식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관, 연기금, 그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얼마 전까지는 그냥 주주총회한다 그러면 사표, 그냥 비율, 그 주총에서 나온 비율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지만, 자, 한두 해 전부터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4대 연기금, 국민연금 포함해서 사학연금 등등 4대 연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전 같으면은 대주주가 마음대로 주주총회에서 전행을 하는, 내 경영 2세에게 다 몰아줄 거야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이 불편해질 수 있고, 당연히 주주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기관과 연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서 투자자와 연금 수혜자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 이후에 주총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에요. 자, 그리고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린 힘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의 작은 힘이지만 작은 반항을 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반대표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뭐냐면은 회사가 합병한다든가 분할한다든가 또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소액주주에게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이 공시로도 나오고 증권사에서는 문자로 투표가 있으니 몇 월 며칠까지 표를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증권사에 전담 직원이 있으신 분은 전담 직원이 전화를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찬반 투표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화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안내를 합니다. 제 증권사 전담 직원도 어떤 찬반 투표가 있을 때는 전화를 해서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로서 작은 힘이지만 그 힘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그 찬반 투표에서 남 반대한다 이렇게 표를 던지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게 난 한 주밖에 없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 작은 표가 모여서 엄청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경영진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표가 많을 때는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근히 반대표가 많을 경우에는 은근히 반대표가 많을 경우에는요, 경영진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해서 기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합쳐지면 어떡하지? 덜덜덜덜덜 하고 떨게 됩니다. 당연히 주주를 위해서 뭔가 좋은 정책들을 뿌리면서 위로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요, 중요한 결정에 반대표를 던지면 매수 청구권이 생기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있어요. 합병을 쭉 하는데 반대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가 한 10중 8구 됩니다. 자, 그래서 찬반 투표를 했는데 나는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러면은 매수 청구권이 생깁니다. 근데 찬성을 했다 그러면 저 매수 청구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나 이걸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찬성해버리시면 안 돼요. 반대표를 던지시면 매수 청구권이라는 옵션이 여러분한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이게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셔서 매수 청구권 가격으로 매수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시장 가격 하락 충격을 완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주주총회 시즌이 되면, 자, 우리 전자투표 제도가 늘어나서 전자투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편으로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표를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는요, 긴장합니다. 만약에 부결이 됐다 뭔가, 그러면은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 주주님들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반대표가 너무 많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 몰라. 소액 주주들 쟤네들이 뭘 알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런 식이었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힘 하나가 모여서 그런 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에서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별 주식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없애기 위한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개별 주식 측면에서의 현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 10년간 보게 되면 은근히 제법 굵직한 회사들이 경영 승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면서 주가 지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굳이 제가 회사명을 지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뇌리 속에 몇몇 회사가 싹싹싹 지나가실 겁니다. 자, 이제는 그런 굴레에서 주가 지수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랄까 기업 문화 측면에서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서 소유를 하면서도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그러한 제도가 이제 기업 문화에 안착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말 드라마에서 뭐 꼭 경영 2세에게 뭐 경영권을 넘겨주고 이런 이제 시나리오로 갈 게 아니라 뭐 경영 2세도 마음 편하게 지분만 확보하고 경영은 뭐 믿을 만한 이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해피엔딩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등장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요즘 봤더니 어떤 뭐 숨바꼭질인가 어떤 드라마에서 비슷한 상황인데 막장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주말에 집사람과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항상 진하게 눌러주셔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조명을 하나 설치했더니 많이 밝아졌죠? 이런 밝은 느낌으로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